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시스템의 스테빌러티는 클로즈 룹 트랜스퍼 펑션의 폴, 즉 클로즈 룹 폴의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클로즈 룹 폴이 전부 다 레프트 하프 플레인, 좌반면에 있으면 시스템이 스테이블하고, 단 한 개라도 RHP, right half plane에 있으면 시스템이 unstable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클로즈룹 시스템의 폴이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를 알아내려면 이 클로즈룹 트랜스퍼 펑션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풀어야 그 근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데, 이 근을 요 고차 방정식을 직접 풀지 않고도 시스템의 스테빌러티를 우리가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루스 허위츠 크라이테리아, 루스 허위츠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루스 허위츠 크라이테리아는 우리가 루스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서 첫 번째 컬럼에 부호가 바뀌는 횟수가 RHP에 있는 클로즈룹 폴의 개수하고 같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 그게 한 번이라도 부호 변화가 있으면 시스템에 RHP에 클로즈 폴이 존재하게 돼서 시스템은 언스테이블하게 된다는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루스 허위츠 크라이테리아를 이용을 하는데 약간 좀 스페셜한 케이스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게 이제 클로즈 룹 시스템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요 클로즈 룹 시스템에 대한 스테빌러티를 루스 허위츠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그래. 판단을 해보려고 그래. 그러면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지. 시스템 오더가 5차네. 그러니까 5, 4, 3, 2, 1, 0을 채워놓고, 개수를 최고창에서부터 하나 건너서 1, 3, 5 여기다 첫 줄에 써주고, 두 번째 줄에 2, 6, 3을 이렇게 채워넣었어. 그럼 원래 여기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거는 2분의 디터미넌트 요것과 요걸 디터미넌트인 것을 마이너스 하면 되니까 6 곱하기 6, 0이 돼버리네? 그럼 무슨 소리야? 여기 첫 번째 엘리먼트가 0이 된다는 얘기거든? 자, 이게 0이 되면 어떻게 되나? 이 0은 원래 어디에 쓰이게 예정이 돼 있어? 얘는 다음 행에서 다 분모로 쓰이게 예정돼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0이면 분모가 다 0이 돼버리면 이거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 값이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루스 테이블을 못 만들게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바로 로의 한 행의 first element가 첫 번째 요소가 0가 되는 이런 케이스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제로 값을 아주 미소한 작은 값인 입실론으로 대체를 하세요. 0이나 입실론이라 이제 큰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아주 작은 값 입실론으로 대체를 해. 자, 그러면 입실론으로 얘를 대체를 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제 이게 입실론이니까 입실론분의 요거와 요거를 곱해서 만든 디터미넌트의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은 요거 분의 요놈하고 요놈을 하면은 이렇게니까 입실론 분의 3 입실론이니까 3이 되고, 여기는 0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또 분모로 와서 계산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 수가 있지. 자, 그러면 결론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어. 자, 원래 0이 돼가지고 입실론으로 우리가 약간 모디파이를 한 상태에서 모디파이 하는 걸로 만든 테이블이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부호를 판정을 해야 되잖아. 자, 근데 원래 0을 입실론으로 바꿨는데 입실론은 도대체 부호가 뭐지? 이게 아주 작은 값이지만 양의 미소한 수일 수도 있고 음의 미소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판정을 하는 거야. 이 입실론에다가 assign sign 부호를 할당을 하는 거지. 근데 얘가 파지티브일 수도 있고 얘를 네가티브로 볼 수도 있는 거지.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지? 그럼 나는 일단 여기서 얘를 입실론을 파지티브 입실론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러면 얘는 뭐 당연히 부호가 파지티브, 얘를 파지티브로 가정했으니까 당연히 파지티브. 얘는 그럼 부호를 어떻게 판정을 해야 돼? 우리 고등학교 수학에서 로피탈 정리 많이 썼잖아. 요거 이렇게 이 말은 입실론은 아주 파지티브 0으로 수렴하는 값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미소한 파지티브로 가정했으니까. 그러면은 요 놈은 두 약분되면 6 마이너스 입실론분의 7이니까 요게 파지티브 아주 작은 값이면 미소값을 7로 미소값을 나누면 이건 거의 무한대가 되니까 엄청 큰 값이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6 더해봐야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니까 얘는 결국 부호를 마이너스로 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반면에 이 입실론을 내가 네거티브로 가정하면 어떻게 되나? 얘를 네거티브로 가정하면 이번에는 요놈의 부호를 판정할 때 입실론이 네거티브 입실론이라고 가정했으니 입실론이 마이너스 0으로 간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럼 똑같은 논리로 이제 이게 이렇게 심플리파이 됐을 때 요놈이 마이너스의 굉장히 작은 수니까 결국 요거는 마이너스 무한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파지티브 무한대, 즉 요놈의 부호를 파지티브로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부호가 정리가 됐으면 요놈은 우리가 부호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자,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입실론이 파지티브건 네거티브건 이거 굉장히 작은 값이잖아. 거기다 뭘 곱해봐야 이 14란 놈에 비해서 잽도 안 되게 작은 값이야. 그러니까 얘는 14에 비해서 얘는 거의 무시해도 좋은 값이야. 그럼 여기 분자에도 이 입실론에 41을 곱해봐야 이 49에 비하면 아주 작은 값이니까 이건 있으나 마나 무시해도 돼. 아주 작은 입실론을 제곱을 해버리면 더 작아지니까 이거 완전 무시해도 돼. 결국은 남는 거는 마이너스 14분의 마이너스 49, 즉 얘는 부호가 파지티브가 되는 거지. 얘는 부호가 말할 것도 없이 파지티브. 자, 그러면 입실론을 내가 파지티브로 잡으나 네거티브로 잡으나 부호 변화가 몇 번 있었어? 파파파 마파파 한 번, 두 번이 있었네. 이거를 네거티브로 가정을 해도 한 번, 두 번 있는 거지. 그렇지?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은 두 번 바뀌었으니까 RHP에 두 개의 클로즈 루프 폴이 있어서 얘는 unstable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결론. 첫 번째 컬럼이 0이면 뭘로 바꿔? 얘를 입실론으로 바꾸고 부호를 할당해서 횟수 카운트해라.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뭐 똑같은 거의 예제예요. 이거 보면 얘도 보면 첫 두 줄을 가지고 1, 2, 6, 3, 6, 9 이렇게 만들었어. 여기 뭐가 나와? 해보면은 3분의 요놈과 0하면 0이 돼버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0이 돼버리니까 이 줄은 이제 못 쓰게 돼서 새로운 new SSL을 다시 만들어서 0 대신에 입실론으로 바꿔준 거야. 자, 그러면 이 입실론으로 바꿔가지고 그 다음 줄, 이건 이제 여러분이 테이블을 만들 수 있지. 자, 그러면 입실론을 내가 파지티브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요놈의 부호는 어떻게 되겠어? 입실론을 파지티브로 가정했으니까 입실론이 파지티브 0으로 가면 2 마이너스 입실론 분의 3이니까 여기 파지티브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서 얘는 결국은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지. 요 밑에 있는 요 놈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얘는 지금 이렇게 되는데 얘는 여기 입실론을 파지티브로 가정했으니까 이거 오타네. 입실론이 파지티브 0으로 가야겠지.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3에 비해서 매우 작은 값이니까 이거는 있으나 마나고 얘도 작은 값을 제곱하니까 거의 0에 수렴하는 거. 이게 거의 0이 돼버리니까 이건 뭐 이쪽은 하나만 해. 전체가 0이 돼버리고 요거 3-0, 3. 그럼 부호가 여기 요 놈은 전체가 부호가 이제 파지티브가 되니까 결국은 파, 마, 파. 부호가 한 번, 두 번. 얘도 똑같이 RHP에 두 개가 있어서 시스템이 언스테이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케이스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클로즈 룹 시스템이 있어요. 자, 테이블 만들어봐.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해봐.
5차 1168. 두 번째 7, 42, 56. 7, 42, 56. 자, 그런데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 한 행에 공통 인수가 있으면 그거를 나누거나 곱하거나 해도 상관없다 그랬지. 그러면은 7, 42, 56은 7로 나눌 수가 있으니까 7로 나눠버리면 공통 인수 7로 나누면 1, 6, 8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1, 6, 8이 됐으면 그 다음 줄 한번 만들어 봐. 1분의 요놈과 요놈의 디터미넌트 뭐가 되겠어? 0이 돼버렸네. 왜? 요것과 여기 같으니까 당연히 디터미넌트는 0이 나오겠지. 여기는 요거 1분의 요놈과 요놈, 여기도 1188 똑같네. 그럼 여기도 0이 돼버리겠네. 그 다음은 1분의 11과 여기 없는 00이니까 또 0이 돼버리네. 야, 얘는 뭐냐? 전체 행이 다 0, 0, 0이 돼버린 거야. 앞에서는 맨 처음에 요것만 0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이 전체가 다 0이 돼버린 거지. 행이 전체가. 여기가 향이 0이 돼버린 나머지는 계산하는 만화 다 빵이잖아. 그러니까 테이블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자, 이렇게 entire row 전체 행이 제로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S3에서 전체가 0이 됐잖아. 그러면 여기서 하나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면 현재 개수가 1, 6, 8이니까 여기 S의 4승이니까 여기 S 4승 개수가 1. 하나 건너뛰어서 개수가 6이니까 6 S 스퀘어. 그 다음에 8 S의 0승. 요런 다항식을 만들 수 있지. 전체가 개수가 0인 놈의 하나 윗줄을 가지고 윗줄의 개수들을 가지고 이런 P라는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다항식. 그 다음에 이 다항식을 S에 대해서 differentiate 미분하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S에 대해서 미분하면 4S3 12S 0 이렇게 되지. 한번 미분한 다항식의 개수. 얘는 S의 3차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S 3차에다 이놈 개수만 끌고 와서 쓰는 거야. 4, 12, 0. 원래 0, 0, 0 대신에 4, 12, 0을 여기다 대입해 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전체가 0이면 그 윗줄로 올라가서 다항식을 만들고 그놈의 미분을 해서 만들어진 개수를 0 대신에 채워라.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4하고 12는 공통 인수가 4가 있으니까 4로 나누면 1, 3, 0으로 이제 심플리파이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뭘로 만드냐면 바로 새롭게 만들어진 요 개수를 가지고 로스 테이블을 이제 추가로 만들어. 그럼 어떻게 돼? 1분의 11, 6하고 3 하면 요게 나오고 1분의 요거하고 요거의 디터미넌트 요거 1분의 요놈과 0, 0, 0 이렇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뭐 똑같은 방식으로 기계적으로 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는데 해석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수학의 중요한 기초 이론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얘는 다항식인데 다항식의 S에 대한 다항식인데 S의 차수가 4차, 2차, 0차, S의 0차. 자, 모든 놈이 뭐야? 짝수 차수로만 구성이 된 다항식이지. 그런 걸 우리가 이분이 짝수잖아. 짝수 다항식이라고 이분 폴리노미알이라고 불러. 자, 이런 이분 폴리노미알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요놈의 해는 반드시 오리진 원점 대칭을 갖는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점 대칭. 만약에 이게 S의 4승이니까 S가 그럼 몇 개가 있겠어? 근이 4개가 있겠지. 만약에 근이 하나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이거에 원점 대칭 여기 하나. 근이 여기 하나 또 있으면 여기 원점 대칭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 있으면은 여기 대칭인 거 여기. 이런 식으로 원점 대칭으로 반드시 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 폴리노미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반드시 기억해둬. 자, 그러면 원래 여기는 전부 0, 0, 0으로 000으로 됐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요 놈으로
바꿔서 얘를 만들어 준 거잖아. 자, 그런데 원래 얘는 여러분 지금 뭐였어? 여기에 있는 놈은 4차, 2차, 0차 이걸로 구성이 된 이븐 폴리노미알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이 줄에 S4의 밑에는 여기 있는 테이블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루서위츠 테이블인 거지.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이 PS라는 이븐 폴리노미얼로 만들어진 루스 테이블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S의 4차로 만든 여기서부터가 일제 요 놈으로 만든 폴리노미얼이 S4차부터니까 여기 S4차부터 여기까지 변화를 부호가 몇 개 있는지 일단 살펴봐. 화면이 되게 좀 이상하다. 자, 몇 번 변화했어. 여기는 전부 다 포지티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변화가 하나도 없지. 즉 얘는 현재는 얘는 원래는 우리가 지금 오차를 가지고 노는데 중간에 000이 나오면서 우리가 PS로 여기를 바꿔 끼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S4차부터가 지금 새로운 다항식으로 보면 되는 거야. 이 PS예요. 그럼 S의 4차에서부터 4차인데 밑으로는 부호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이 PS란 놈은 결국 이 PS로 구성이 된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루스 테이블은 RHP에 폴이 하나도 없다란 얘기가 되는 거지. 그건 동의할 수 있지. 자, 근데 이븐 폴리노미알은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븐 폴리노미알은 모든 폴이 원점 대칭, 오리진 시메트리라고 그랬어. 그러면 얘가 RHP에 폴이 없다는 얘기는 LHP에 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런 거야? 자, RHP의 폴이 여기인가, 이쪽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칭이어야 LHP의 폴이 있을 텐데 여기도 폴이 하나도 없으면은 이쪽에도 폴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야. 라이트에 없으면은 레프트에도 있을 수가 없지. 왜?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겠어? 이 PS로 구성이 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루스 테이블에 의해서 만들어진 놈은 RHP에도 폴을 가질 수 없고 LHP에도 폴을 가질 수 없어.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4차니까 폴이 몇 개가 있어야 돼? 4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4개의 폴은 전부 다 어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바로 LHP, RHP도 아닌 바로 이미지너리 액시스 위에 4개가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굉장히 중요한 팩트야. 왜? 원점 대칭이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 4차에서부터 여기까지는 4개의 이미지너리 액시스에 폴이 있다는 거 알았어. 클로즈드 폴이. 그런데 원래 시스템 몇 차야? 5차잖아. 그럼 폴이 5개야 되니까 클로즈드 폴 하나를 더 찾아야지. 그 놈의 위치가. 걔는 어디서 찾아주면 돼? 자, 얘는 원래 S의 4승부터 P라는 다항식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찾은 거고 원래 TS는 요거니까 자, 5에서 4차로 내려오는 동안 여기서 원래 클로즈 룹을 이용한 폴이 하나 더 숨어 있을 거라고. 여기에 부호 변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부호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여기는 한 개의 LHP의 폴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이 5차 시스템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동안 한 개의 LHP의 폴이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개의 이미지너리 액시스의 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결론은 오리지널 시스템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시스템 스테빌러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RHP에는 폴이 하나도 없지만 얘는 그리고 LHP의 폴이 한 개가 있지만 4개가 어디 있어 버려? 바로 이미지너리 액시스에 있다 보니까 이미지너리 액시스 있으면 시스템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계속 오실레이션 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 시스템은 마지널리 스테이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지. 이런 경우가 언제 생겨요? 라고 이제 궁금할 텐데 이런 경우는 언제 생기냐면 자, 보세요. 원래 오리지널 폴리노미얼
예를 들어서 뭐 요런 게 요게 이제 오차식, 요게 오리지널 폴리노미알이지. 요 놈의 이 이분 폴리노미알, 요거 예를 들어서 요거지.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이분 폴리노미알 요게 요 놈이 요거에 또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요 분모 요거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얘가 예를 들어서 s의 4승 6s 스퀘어 플러스 8 곱하기 뭐 이런 형태로 나누어지면, 즉 요게 요 전체 시스템의 요게 이분 폴리노멀이 팩터가 되면, 인수가 되면 이런 식으로 전체가 0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 자, 스페셜한 케이스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 살펴볼게. 자, 클로즈 룹 트랜스포 펑션이 8차례. 로스 테이블 만들어 봅시다. 이제 여러분 이제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지? 쫙 두 줄을 채웠어. 계산했더니 10, 20, 10, 20에서 10으로 나눠서 이렇게 됐어. 그 다음 줄 했더니 이렇게 됐어. 뭐 이렇게 쭉 채워 나갈 수 있잖아? 자, 그런데 이제 S4까지 내가 채웠어. 근데 S3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딱 눈에 봐도 어때? 11, 33, 22, 00. 두 줄이 같으면 얘들끼리 디터미넌트 계산하면 하나마나 당연히 0이 될 거고, 여기가 다 똑같으니까 전부 0, 0, 0,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S3, 이 라인 전체가 이제 0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럼 이 밑으로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지.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전체가 0이 돼 버리면 하나 위로 올라가. 요거의 개수로 구성이 된 폴리노미알 1, 3, 2, 4차 1, 3, 2, 4차, 2차, 0차. 바로 이렇게 된 이븐 폴리노미알을 하나 만들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그랬지? 이거를 S에 대해서 미분하면 4S 3승 6S 0. 그러니까 4, 6, 0으로 새롭게 코이피션트를 여기다 채워주라고 했지. 공통 인수가 4, 6에 2가 있으니까 2로 나누면 2, 3으로 단순화되지.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나머지 다 루스 테이블 다시 만들어 줄 수가 있잖아. 이건 산수니까 여러분 직접 해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져 봅시다. 원래 8차의 트랜스퍼 펑션인데 LHP, RHP, 이미지너리 엑시스에 각각 몇 개의 클로즈드 폴이 있는지를 한번 계산해봐. 자, 여기서 문제되는 게 바로 뭐였어? S3 라인이었지. 전부 빵빵빵이 됐어. 그러면 얘가 안 되니까, 얘가 문제가 있으니까 얘 대신에 위로 올라가서 요걸 가지고 논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S4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부호 변화는 결국은 요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의 폴의 위치야. 근데 여기는 어때? 한 번도 부호 변화가 없네. 그러면은 이 4차 중에서 RHP에는 폴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근데 얘는 이븐 폴리노미알이기 때문에 폴이 반드시 원점 대칭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RHP에 폴이 없다는 얘기는 LHP에도 폴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고, 결과적으로 이 4차 방정식의 폴 4개는 이미지너리 엑시스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원래 얘는 8차지만 아까도 얘기했지. 이분풀 이런 게 언제 생긴다고 해서 요놈이 요거의 팩터, 인수, 얘를 요거로 나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요놈의 폴 중에 4개가 요놈의 폴인 거지. 이게 아무튼 4개는 저기 이미지너리 엑시스에 있는 걸 알았어. 그러면 8차 중에 4개는 알았는데 4개가 더 알아야 되잖아. 그럼 어디 찾아? 바로 여기 S8에서부터 S4까지. 여기서부터 부호 변화를 읽으면 4개 찾을 수 있지. 자, 근데 여기서 부호 변화가 한 번, 2번 있는 걸 알았어. 자,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이분 폴리노미알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시스템으로 만든 거지. 그러니까 얘는 원점 대칭에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야. 단순하게 얘는 부호가 2번 바뀌었으니까 RHP의 폴이 2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RHP의 폴이 2개 있으니까 부호 변화 2개 있으니까 나머지는 LHP에
두 개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시스템 전체적으로 RHP에 두 개, LHP에 두 개, 이미지너리 액시스에 네 개. 스테빌리티는 어떻게 되는 거야? LHP에 두 개 있으니까 얘는 스테이블이지? 아닌가? 이미지너리 액시스에 이게 네 개 있으니까 마지널리 스테이블인가? 아니지. 얘들이 백날 여기 있어 봐야 뭐해. 얘들은 곧 0으로 주가 없어질 거고, 얘들은 계속 오실레이션 하는데, RHP에 있는 한 놈이 계속 무한대로 커져 버리니까 그 시스템 리스판스 다 더하면 결국은 무한대로 커져 버려. 시스템은 언스테이블인 거지.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 자, 충분히 ESL이라고 기대합니다. 예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몇 차야? 몇 차? 8차지. 자, 요 놈 가지고 루서위치 테이블 만들면 되겠지? 되긴 뭐가 돼? 이거는 뭐야? 얘는 오픈 루프 트랜스퍼 펑션이잖아. 루서위치는 클로즈 루프 트랜스퍼 펑션을 만들어야 된다고. GH면 1 플러스 GH분의 GH. 바로 여기 분모 1 플러스 GH. 이게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이걸 가지고 루스 테이블 만들면 이렇게 돼. 채우는 건 여러분이 해봐 이제. S5에서 했더니 0000이 나왔대. 그럼 위로 올라가서 S의 6차로 만들어지는 다항식 요걸 만들고 요거를 미분해서 만들어지는 개수 6, 32, 64로 여기를 채워넣어. 공통인수 6으로 나누면 공통인수 2로 나누면 3, 16, 32가 되고 나머지는 다시 테이블을 만들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S6차인 PS부터 를 바꿔서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부호 변화가 몇 가 있어 6차에서부터 한 번, 두 번 있으니까 이 말은 얘는 두 번 변하니까 RHP에 두 개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RHP에 두 개가 있으면 반드시 LHP에도 두 개가 있을 수밖에 없지. 두 개가 대칭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6차 시스템에서 두 개는 LHP, 두 개는 RHP면 이미지너리 액시스의 나머지 두 개가 제2의 오메가 액시스에 두 개가 있겠네. 근데 원래 시스템은 8차인데 6개밖에 안 밝혀졌으니까 두 개를 더 찾아야 되는데 걔들은 여기 위쪽에서 보면 되는데 부호 변화 없어. 그 말은 RHP에 폴이 없다는 얘기고 LHP에 두 개가 추가되어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정리하면 얘는 LHP에 4개, RHP에 2개, 이미지너리 액시스에 2개. 스테빌러티는 요 놈 때문에 언스테이블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했냐면 루스 테이블을 가지고 얘가 스테이블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데 주로 포커스를 맞췄어. 근데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제어 시스템, 우리 컨트롤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면 결국은 내가 로봇파를 만들건 자동차를 뭐 제어를 하건 어떤 것을 우리가 제어를 하더라도 결국은 시스템을 스테이블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언스테이블해서 계속 돌아버리면 뭐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게 내가 로봇을 하나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내 로봇 8의 모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근데 앞에 내가 어떤 이 이 상수 K를 뭐 다음 주 정도 되면 알겠지만 이게 컨트롤러인데 일종의 이것도 이 개인 K를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값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럴 때 이 K를 이 시스템이 스테이블하게 만들려면 어떤 값으로 얘를 설계를 해야겠느냐. 몹시 중요한 설계 문제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전체 시스템을 스테이블하게 만들 수 있는 이 K 값의 범위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일단은 우리가 루서위치를 이용을 하면 되니까 스테빌러티를 판정하기 위해서 그럼 이 두 개를 묶은 건 내가 얘기했지만 G라 그러고 여기를 H라 그러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은
요 두 개를 가지고 정리하면 1 플러스 GH, 1 플러스 GH는 여기서 1이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될 거고, 이걸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3차식이 나올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루스 하위치 테이블을 만들어 보면, 자, 3차니까 이렇게 되고, 1, 요거, OK 이렇게 채워넣지. 그 다음 나머지를 여러분이 계산해서 채워넣으면 테이블이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테이블을 보고 이제 뭘 알 수가 있느냐? 이게 지금 내 로봇 팔로 만들어진 로봇 팔에 대한 시스템 모델인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로봇 팔이 언스테이블해서 이 로봇 팔의 각도가 무한대로 커져. 즉, 계속 빙빙빙 돌아. 원하지 않지? 로봇 팔 스테이블 해야지 뭔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냐? 그러면 스테이블 하려면 얘는 루스 테이블에 의해서 첫 번째 컬럼의 부호가 바뀌면 안 돼. 그 말은 플러스 플러스니까 얘도 포지티브, 여기 포지티브 포지티브니까 얘도 포지티브 포지티브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은 얘도 0보다 커야 되고 K도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 두 가지 식에서 계산해보면 K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두 개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바로 K가 7.5보다 커야 된다. 이게 시스템을 스테이블하게 만드는 이 K 값의 설계 범위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설계 범위를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찾아진 K 값이 실제로 시스템을 스테이블하게 만드는지 한번 검증해 보자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클로즈룹 시스템을 내가 트랜스퍼 펑션을 만들면 이렇게 되거든. 한번 직접 유도해 봐. 그럼 요걸 가지고 내가 매틀랩 코드를 이렇게 짰어. 자, 요거에 누머레이터 분자, 디나머레이터 1, 5, k-6k 개수만 따서 분자, 분모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요놈의 누머레이터, 디나머레이터 분자, 분모 가지고 내 트랜스퍼 펑션을 만든 다음에 스텝 펑션을 줬어. 이 시스템에 대해서. 무슨 말이야? 이 트랜스퍼 펑션에다 스텝 인풋을 내가 줬을 때 시스템 리스판스를 보겠다는 거지. 그 결과가 여기 나와 있어. 자, 그래프가 3개가 있는데 이 K 값을 3가지를 내가 먼저 줘봤어. 먼저 25라는 값을 먼저 줬더니 이 시스템 리스폰스가 0에서 푹 치고 올라갔다가 꿀럭 하더니 바로 이렇게 0으로 딱 바로 예쁘게 수렴했어. 이 시스템은 스테이블이야, 언스테이블이야? 왜 리스폰스가 1로 수렴하지? 내가 수없이 설명했지 앞에서. 시스템 리스폰스는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하고 트랜전트 리스폰스로 구성이 되는데,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폰스는 시스템 인풋, 즉 스텝 인풋을 준 거 때문에 생기는 거고, 나머지는 트랜전트 리스폰스는 시스템의 고유한 다이나믹과 이니셜 컨디션 때문에 생긴다 그랬는데, 자, 이게 꿀럭하다가 초기에 시스템 다이나믹 특성 때문에 꿀럭하다가 1로 수렴했잖아. 이 말은 1은 내가 인풋을 줬기 때문에 나온 거고, 그러면 나머지 값들이 전부 0으로 주가 없어져 버리니까 시스템 1로 수렴한 거 아니야. 즉, 이 시스템은 예쁘게 안정된 값으로 수렴하니까 스테이블이란 걸 알 수 있어. 왜? K가 아까 7.5보다 크면 스테이블이라고 했는데 K가 25니까 이렇게 실제로 예쁘게 확인이 되는 거지. K가 13일 때도 이 범위 안에 들어오니까 보면 리스폰스가 꿀럭 좀 시스템이 더 늦긴 하지만 수렴을 해. 스테이블이야. 근데 K를 7.5로 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 7.5는 임계값이지. 그럼 여기가 7.5를 넣으면 얘가 0이 돼 버리잖아. 여기가 0이 돼 버리면 어떻게 돼? 전체 행이 0이 돼 버리고, 전체 행이 0이 돼 버리면 그 위로 올라가서 다항식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솔루션을 풀어야 되잖아. 나머지 여기 이제 그 테이블을 채워가지고 해보면, 만약에 여기에 부호 변화가 하나도 없으면 RHP 폴이 없는 경우고, 그럼 LHP에도 폴이 없게 되고, 결국은 폴이 이미지너리 액시스에 있게 돼서 결국은 오실레이션 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아까 봤잖아. 바로 이걸 증명해 주잖아. K가 7.5를 집어넣었더니 꿀럭꿀럭꿀럭 계속 같은 크기로 왔다리 오실레이션 해서 뉴트럴리 스테이블, 마지널리 스테이블 한 것을 여기서 입증을 해주고 있는 거지. 자,
바로 이 루스 허위츠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설계에 적용했던 좋은 어떤 사례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내가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다른 내가 어떤 기계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모델이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 시스템을 내가 제어를 하는데 이 시스템을 제어할 때 내가 바꿀 수 있는 파라미터가 K와 KI라는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 그러면 이제 내가 궁금한 건 뭐야? 이 K하고 K를 적절히 조정해주면 여러분 이 K하고 KI에 따라서 이 시스템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바뀌겠지. 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놈과 요 놈과 유니티 피드백으로 구성이 된 이 시스템에 피드백 컨트롤 시스템, 피드백 트랜스퍼 펑션, 클로즈 룹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면 이렇게 되지. 여기서는 만약에 G, H 이게 만약에 P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트랜스퍼 펑션 어떻게 만들어? 1 플러스 G, H, P분의 G, H가 되는 거고 이 분모 1 플러스 G, H, P는 0. 이게 바로 이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되는 거잖아. 즉 바로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요거를 0으로 만족시키는 이 S 값들이 클로즈로 폴이 되는 것이고 즉 여기서 보다시피 이걸 좀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 말은 K와 KI를 내가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이 시스템의 클로즈 폴이 전부 바뀌겠지. 그 말은 K하고 KI를 뭘로 쓰냐에 따라서 스테이블일 수도 있고 언스테이블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K와 KI를 어떻게 설정해줘야 이 시스템이 스테이블하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지. 어떤 범위에서 이 값을 골라야 될지. 자, 어떻게 판단할까? 루서 위치 한번 써보자고. 자, 그러면 이 전체 시스템의 클로즈 룹 시스템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이걸 가지고 루스를 만드니까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줘. 이거 만드는 건 여러분이 잘 할 거야. 자, 그렇게 됐으면 일단 이게 스테이블 하려면 첫 번째 컬럼 무조건 다 부가 양수여야지. 그러면 요거가 양수여야 되니까 요 식으로부터 요렇게 식을 만들 수 있지. 저건 이거잖아. 6 플러스 3k 마이너스 ki는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이 식에서 이걸 k에 대해서 정리한 거야.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ki도 ki도 0보다 커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 여기서 우리가 지금 k하고 ki란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손에서 놀고 있잖아. 두 가지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ki축, 이걸 k축, 그러니까 이걸 x축, y축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ki는 양수여야 되니까, 즉 x는 양수니까 이쪽 범위가 돼야 될 거고, k는 내가 y라고 보면 얘는 이 x에 대한 ki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요거잖아. 그러니까 y가 요거보다 큰 게 바로 요 영역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에 의하면 전체 이 LHP가 되는데 요거에 의하면은 여기 위에 있는 영역이 되니까 결국은 요 색깔로 칠해진 요 영역 안에서만 KI하고 K를 골라야 시스템이 스테이블하게 되는 영역이 되는 거겠지. 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를 평가하는데 좋은 어떤 그 사례로 쓸 수 있는 설계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또 다른 설계 문제 하나 풀어볼게. 자,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생긴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는 K라는 값을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 K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개인 K를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이 스테이블일 수 있고 언스테이블일 수 있고 마지널리 스테이블이 되겠어? 각각 스테이블하고 언스테이블, 마지널리 스테이블하게 만드는 K를 찾아봐, 범위를 찾아봐 라고 그랬어. 스테이빌리티 판정하려면 루스 서위치 테이블 쓰면 되고 루스 서위치를 만들려면 클로즈 룹 트랜스퍼 펑션이 필요해. 오픈 루프 쓰면 절대 안 돼. 클로즈 룹 트랜스퍼 펑션 써야 돼. 그럼 요거에 클로즈 룹 트랜스퍼 펑션이 이렇게 되지. G, H, 1 플러스 GH분의 G. 오케이? 자, 그럼 분모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가지고 로스 테이블 만들었어.
일단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 만드는 건 여러분이 충분히 잘 알겠지? 스테이블 하려면 요것도 포지티브, 요것도 포지티브. 즉 k는 0보다 크고 1386보다 작아야겠지. 만약에 k가 1386보다 커버리면 이게 음수가 돼버리고 여기는 양수니까 한 번, 두 번 RHP가 두 번, 두 개가 RHP에 두 개의 클로즈 루프 홀이 생길 테니 언스테이블 해지겠지. 즉 그래서 스테이블이냐 언스테이블이냐를 결정하는 웨인지는 이제 알았어. 마지막으로 마지널리 스테이블 하기 위한 범위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 자, 마지널리 스테이블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 마지널리 스테이블일 수 있어? 이매지너리 엑시스 상에 폴이 있을 때 마지널리 스테이블인 거잖아. 그러면 이매지너리 축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전체가 이게 0이 돼서 어떤 이븐 폴리노미얼을 가지고 할 때는 이게 원점 대칭이라 RHP에 없으면 LHP도 없고 결국은 이미지너리 엑시스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였지.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LHP 아니면 RHP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결국은 마지널리 스테이블 하기 위해서는 어딘가 전체 행이 0이 돼서 RHP의 근이 존재하지 않아서 LHP에도 없어지고 어쩔 수 없이 이미지너리 엑시스에 가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해야 돼. 즉 전체 행이 0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야만 마지널리 스테이블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게 전체 행이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야? 바로 K가 1386이 되면 이게 0이 되고 이게 전체가 0이 되는 거지. 그럼 봐. 여기가 전체가 0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위로 올라가서 이걸로 구성이 된 다항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요거의 개수를 가지고 36, 0을 가지고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요 새로운 요 테이블은 요 2차 방정식 요걸로 만들어진 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성격이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격이 다른 거지. 근데 여기 S2에서부터는 부호가 한 번도 안 바뀌었으니까 RHP에는 폴이 있을 수가 없고 원점 대칭이니까 결국 LHP도 있을 수 없으면 이미지너리 엑시스에 결국은 두 개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 원래 시스템은 3차니까 여기서 내려온 동안 부호가 없었으니까 한 개의 LHP를 한 개를 이제 갖게 돼. 최종적으로는 LHP의 한 개, 이미지너리 엑시스의 두 개를 하죠. 그럼 스테빌러티가 어떻게 돼? LHP에 있는 놈은 시간이 가면 얘는 스테이블한 거니까 0으로 주가 없어지고 얘는 시간이 가도 한없이 오실레이션 하니까 결국은 LHP에 있는 것과 무관하게 시스템이 마지널리 스테이블하게 되는 거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 머리를 써보자. 여러분, 우리가 루스 허위츠 크라이테리언이 하는 역할이 뭐야? 걔는 기본적으로 스테이블하냐, 언스테이블하냐를 판가름하는 거지. 쉬운 말로 클로즈드 폴이 컴플렉스 플레인의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LHP에 있냐, RHP에 있냐를 판단하는 거였어. 그래서 여기 B급 라인에 있으면 스테이블이고 여기 있으면은 언스테이블인 거야. 근데 만약에 나한테 누가 이렇게 물어봐. 내가 로봇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로봇이 5차례. 그러면 이 시스템이 폴이 5개를 가질 거 아니야. 클로즈드 폴이. 근데 이 시스템이 내가 속도가 굉장히 빨랐으면 좋겠대. 그 말은 이 시스템의 5개 폴 중에서 가장 느린 폴, 가장 빠른 폴은 여러분 뭐야? 저기 왼쪽 깊이 들어가 있는 폴일 것이고 가장 느린 폴은 이쪽에 있는 거겠지. 왜 이게 A고 B라 그러면 얘는 EM-AT로 주가 없어질 거고 얘는 EM-BT로 주가 없어지는데 B가 큰 값이니까 얘가 훨씬 빨리 0으로 확 죽어버리고 얘는 천천히 주가 없어지는 거였잖아. 즉 얘가 이제 이미지너리 엑시스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시스템이 늦게 반응하는 늦게 오랫동안 살아있는 폴이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시스템이 얼마나 빠른지 알려면 거기서 가장 느린 폴이
이미지너리 엑시스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알면 되는 거였지. 자,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걸 알고 싶은 거야. 자, 내가 로봇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차가 돼서 폴이 5개를 갔는데 그 5개 폴이 나는 전부 다 이 S가 마이너스 시그마라는 요 라인보다 더 왼쪽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시그마 t보다 더 빨리 리스판스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내가 목표를 갖고 있는 거야. 그 말은 이 5개의 폴이 전부 다 S는 마이너스 시그마라는 이 축보다도 더 왼쪽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알지? 내가 5개 폴이 여기 있다라는 것은 이쪽보다 이 라인보다 더 왼쪽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걸 다 다항식을 풀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한 얘기가 바로 뭐야? 루스 테이블을 이용하면 계산하지 않고도 알았지. 근데 루스 테이블은 뭘 알려줬어? 이미지너리 엑시스, 즉 S가 0인 기준선을 0인 축을 기준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얘기를 해줬는데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S가 0인 축이 아니라 S가 마이너스 시그마인 축에 대해서 좌냐 우냐를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축을 원래는 이 축을 가지고 루서위치를 했는데 루서위치를 이쪽을 기준으로 써주면 되겠네? 라는 생각 들지. 근데 이 축은 무슨 축이야? 얘는 여기 J 오메가 여기가 S가 0이라는 축인데 이 축을 왼쪽으로 시그마만큼 평행 이동시킨 축이 바로 이 축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축을 내가 만약에 Z축이라고 부르면 G축은 결국은 S축을 왼쪽으로 S축을 왼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 얘를 S에 대해 쓰면 G-시그마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야? 결국은 얘기하면 내가 가진 모든 시스템의 폴이 여기 이 라인보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알고 싶으면은 루스 허위치를 그동안에는 내가 이런 S에 대한 다항식에 대해서 계산했잖아. 내가 가진 로봇팔이 이렇게 모델이 됐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이걸 가지고 S에 대해서 루스 허위치를 적용하면 루스 허위치는 S 이꼴 0, 이 라인을 기준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판단을 해줬는데 요거를 만약에 G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루스 허위치를 써주면 그 루스 허위치 첫 번째 테이블에 나오는 부호 변화가 G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를 판가름 해주지 않겠어? 그래서 요 다항식을 G에 대한 다항식으로 바꿔주면 G에 대한 루스 허위치 해석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G하고 S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 S 대신에 Z-시그마라는 식을 대입을 여기다 하면은 요게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바뀌겠지. 그러면 이걸 풀면 어떻게 돼? 이제 얘는 G에 대한 3차 어쩌고 또 무슨 상수 G의 스퀘어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G 그다음에 어쩌고 뭐 G의 영선 이런 다항식이 만들어지겠지. 자, 요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QS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 이 QS라는 이 다항식을 가지고 루스 테이블 만들 수 있잖아. 어떻게? 이게 3차니까 그러면은 G3, G2, G1, G0 여기가 만약에 개수가 1이었고 여기 5였다. 그러면 여기는 6이었다. 그러면 1, 6 여기는 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9가 있었다. 그러면 9 9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5 그다음에 7이었다. 그러면 7, 0 이렇게 해가지고 루스 테이블 만들어서 어쩌고저쩌고 채워나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부호 변화가 몇 번 있는지를 보면 그게 바로 이 G에 대한 바로 이 축에 대해서 폴이 전부
이쪽에 있느냐, 이쪽에 있느냐를 판가름하는데 정보를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원래 이 축에 대해서 폴이 왼쪽에 있냐 오른쪽이냐 가지고 스테빌러티를 얘기하잖아. 얘는 시프트된 이만큼 시그마만큼 시프트된 축에 대한 스테빌러티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니까 왼쪽이냐를 얘기하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relative stability 상대 안정도라고 불러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이것도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3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시스템 다이나믹의 기초를 이루는 내용들을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3장에서 굉장히 그 많은 주제, 그 다음에 기본적인 컨셉을 다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공부했던 내용이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되면서 뒷부분을 심화된 내용을 학습하는데 기초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 3장의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오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호목 문제 여러분들 그 개념을 확인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테니까 반드시 꼼꼼하게 다 풀어보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3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